어디 다리공사 하나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그냥 군에서 그냥 발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예산 낭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싸움하는 거 지자체 간에 트러블 일어나는 거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총재님. 그래요. 네, 본자 스튜디오의 박주호 팀장입니다. 네, 그래요.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시철도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뒤늦게 광역철도 성격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국비 상향을 요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 인천시, 국토부 이 세 개의 기관이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도시철도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를 넘긴 상황에서 광역철도로 주장하는 것은 뒷북이나 다름없다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안이 사업을 10년 가까이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도시철도 사업법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업비를 국토부 40%, 서울시가 6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시, 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철도 기능을 수행한다며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 간의 갈등, 총재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 완전한 컨소시엄이 돼야 돼요. 그걸 정부에서 협의를 해야지 지자체끼리 싸우게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국토부 정부 기능이 뭐예요? 그거를 각 지자체 간에 서로 중재를 해가지고 어떤 정확한 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앞으로 다른 데서 지방 사업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룰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건을 걸어야 하거든. 인천시와 이렇게 해라. 서울시는 어떻게 해라. 서울시가 또 그걸 주장하면은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와 중재를 해서 적절한 배분을 해야지. 근데 또 인천시는 예산이 그렇게 모자라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가 인천시 전체 예산을 봐가지고 정부가 또 인천시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런 걸 조절해야지. 지자체라는 건 정부의 조절 기능이 있을 때 정부가 각 지자체 예산의 한 절반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거는 정부의 어떤 발언권이 있는 거죠. 그 지자체들이 싸움으로 마냥 맡겨놓으면 공사만 지연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박경 사업이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것도 지금 최신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 지자체 간에 그게 굉장히 중복될 수가 있어요. 정부가 적절히 그런 거를 컨트롤해야지. 지자체만 마냥 책임을 맡겨버리면 지자체끼리 싸움만 일어나고 중재가 안 돼요. 지자체 협의회라든지 또 국무총리 산하에 조정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 걸 시간 낭비하고 공사 지연하고 이러면 안 되죠. 총재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대선에 붙으면 지자체는 이제 없어지고 광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모든 건 정부에서 이제 공사 집행심의위원회가 조달청처럼 생겨가지고 정부의 모든 공사는 한 곳에서 전부 결정합니다. 신속하게 되겠네요. 그래야 국민 배당금을 많이 줄 수 있거든. 공사의 70%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이미 추진된 거는 마무리하겠지만 신규 공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정부 예산 70%를 국민들한테 돌려야지 자꾸 엉뚱한 데만 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국민 생활에 들어가서 그게 소비재로 나가고 그게 국민들의 생활비로 시장으로 그 돈이 들어가야 돼요. 특정 건설 예산은 쏙 들어가 버리거든. 그런 예산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각 지자체 예산의 한 절반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거는 정부의 어떤 대서 지자체의 모든 공사 발주 기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전체를 한반도가 넓지 않으니까 국가공사청이 하나 만들어져서
네. 그 안에 공사청이 만들어져서 그 예. 공사를 심의하고 집행하는데 엄정한 감사 체계가 되고 이중 네. 삼중 감사 체계가 되고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정부에서 수차례 압축해서 그렇게 공사가 앞으로 진행되지 어디 다리 공사 하나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그냥 군에서 그냥 발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예산 낭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싸움하는 거 지자체 간에 트러블 일어나는 거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독일이 150년 걸린 경제 건설을 우리가 15년 만에 했거든. 그건 왜 그러냐. 그 당시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냥 중앙 정부에서 그냥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 모든 공사 결정은 뭐 조달청과 그냥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그죠? 네. 과감하게 밀어붙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자체를 했으면 이런 경제 건설은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도 만약에 서울시가 경기도까지 다 흡수해 있던 상황이었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애초에 그 공사를 할 때 벌써 인천도 끼어들어야 되고 네네. 경기도와 서울이 전부 국토부까지 완전히 협의가 끝나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게 전륜발이 공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네. 이거요 지자체들 네네.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대한민국을 네. 지나치게 개발하는 거야. 너무. 그래서 내가 서울 시민들 경기도민들한테 턱급수를 매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 그런 팔당댐의 치수원을 내가 춘천 소양강댐이나 청평댐 그리고 저 8호댐 세 군데를 옮기거든. 저쪽 물이 소양강 물이 부족할 때는 8호 물, 8호 물이 부족하면 청평댐 물 3단계로 나눠서 물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이 많을 때는 소양강 물만 해요. 비수기가 되면은 8호 물을 또 땡겨야 돼. 그 비수기가 되어서 겨울이 되면은 청평댐 물을 땡기는 거야. 어떻게든 턱급수를 매기는 거죠. 네, 이럴 때 서울시, 인천광역시, 네. 그다음에 경기도 협의가 돼야 돼요. 서울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장이 하지만.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냥 명령만 하면 되지만 네. 내가 서울시장일 때 그 공사를 시작하려면 콘소시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울시만 그걸 추진해버리고 나중에 합의가 안 되고 이러면 경기도하고 서울은 문제가 생기잖아. 수도권이 2천만 명이. 국민이 절반한테 턱급수를 매기는 건데 벌레 안 나오고 알 안 나오고 썩은 물 안 매기자는 거죠. 아니 저 충주에서 700리를 걸러 올라온 남한강 물을 왜 팔당에서 걸러가 우리를 먹입니까? 그래 설악산 금강산에서 내려온 그 깨끗한 그 논밭을 거치지 않은 북한강 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잖아? 예. 그러다 남한강 물을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한강 물은 축산 폐수가 700리를 거쳐오잖아. 그 다음에 들판에 농약이 700리를 거쳐오잖아. 화장실에 있는 소대변이 700리를 거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화조 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축사 폐수, 공장 폐수, 생활 폐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유락시설에서 나오는 거, 그런 어마어마한 오폐수 쓰레기 창고가 팔당댐이에요. 비가 오면 전부 물로 들어가잖아요. 그 축산 폐수를 장 마실 때 막 갖다 부어버려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화장실을 넘쳐가지고 막 화장실, 그게 다 그걸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마다 또 논마다 농약을 얼마나 칩니까? 그 농약이 전부 논에서 물이 어디로 와요? 강으로 오지. 그럼 우리 먹는 물은 말입니다. 쓰레기 물이 오는 거예요, 쓰레기 물이. 근데 논밭이나 도시를 거치지 않은 물이 북한강 물이에요. 그걸 먹일 때, 내가 시장이 되면은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과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부와 인천시와 그 다음에 경기도가 따지긴 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의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의 혁명. 왜 그 물 속에서 알맹이 벌레들의 알이 애벌레 알이 바글바글 하는 그런 물을 먹입니까? 그 물에서 버러지가 나오잖아. 수돗물에서. 그래야 그래요. 근데 그 알은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면 그 알이 말입니다. 물에 그 알만 있는 게 아니고 물에 플라스틱 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뭔지 압니까? 충청도 사람들 전부 세탁할 때 세탁기 돌린 거. 그 위에 옷에서 나온 섬유질이 그 플라스틱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그게 수돗물 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 플라스틱 가루를 먹고 있는 거야. 그게 정수기로도 안 집집마다 걸러지는 나오는 그 하이타이 물, 예. 그 세탁기에서 옷에서 나오는 뗏물, 거기다가 그 플라스틱 가루. 옷을 세탁할 때 양복 같은 데서 그 나이론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전부 한강으로 충청도 사람들의 생활 그 옷에서 나온 플라스틱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총재님 혹시 이런 생활 하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세제나 이런 것들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세제 건데. 충청도 사람들이 700리를 거쳐오면서 그 네. 충주시, 청주시 그 많은 도시를 거쳐온단 말입니다. 그 물이.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의 하이타이 옷 세탁한 그 오염물질이 얼마나 강물로 녹아 들어갑니까? 그러면 당장에 저희가 이런 물을 먹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그 오염된 물이 어딘가는 당연히 지구 어딘가로는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 우리 인천 서해 앞바다나 저 남해 이런 바다들이 예. 백해가 끼어가지고 하이타이 때문에. 그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공기 세탁이죠. 공기방울 세탁이죠. 공기방울 세탁이요? 옷을 예. 하이타이나 물을 넣지 않고 세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기계 세탁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써야지. 그런 걸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넘어가야지. 이거 물로 지금 현재 이 세제를 넣어가지고 그 세제를 한강물이 사실 따지고 보면 거품이에요. 그 말에 물을 이렇게 만지면 미끈미끈해요. 하이타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 거야. 그 우리가 먹긴 그걸 뭐 약품을 한 100가지를 넣어가지고 또 그걸 독약을 넣어가 그걸 걸른다고 하잖아요. 걸르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애벌레가 나오는데. 우리가 배추 잎사귀에 눈에는 안 보이면 이제 벌레 알이 많잖아요. 그 우리 수돗물에 씻으면 오히려 수돗물에서 애벌레 알이 그 배추 잎사귀에 더 붙어버려. 배추에 붙어있는 벌레 알보다. 그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미세 플라스틱, 벌레알, 소변, 대변,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축사, 폐수, 정화조에서 나온 물, 정화조에서 물이 전부 바다로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충청도 사람들의 모든 정화조에서 나온 똥물을 우리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소대변을. 그거 괜찮습니까? 아유. 우리는 남한강 물 먹으면 안 됩니다. 팔당물 먹지 말고 한국물을 시민들에게 먹이겠다, 국민들에게. 내가 이걸 주장하는데 난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4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자체들끼리 뻐그덕거리는 거 지자체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작은 나라에 대통령과 그 직속 건설 밀고 나가는 주체가 아주 바늘처럼 집약돼야지 늘 시간가를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말하면 나는 우라통이 치밀어서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총재님. 네. 지금 저도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데,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샴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쓰는. 그런 거는 이제 친환경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식물성으로서 절대 화공약품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물에 내려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식물 추출 액기스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청포에 머리 감듯이 그런 것들 어떻게 인증제도 같은 걸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렇게 네. 해서 그걸 못 쓰게 해야지. 네. 화공약품은 못 쓰게 해야 그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한동안 정부에 항의해가지고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한 30년 전에 정부하고 투쟁을 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내가 그걸 떠들어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꾼 거죠.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있잖아요. 성면입니다, 성면. 내가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한지 압니까, 그거?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뒤따라가면 성면가루를 마시는 거야, 뒷차가. 그럼 우리 어린애들이 그 성면가루 마시면 폐암이 걸려요. 창문만 열어놓으면 성면가루가 막 날라 들어와.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미세한 가루가 날라요. 그러면 성면가루로 된 브레이크 라이닝이 악교 라이닝보다 값이 3분의 1로 싸요. 근데 그건 AS 제품이 아니고 BS 제품이야. 개인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다 싸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브레이크 라이닝 바꿔달라면 그걸 바꿔줘. 그래 마진이 남으니까. 환경 공해 없는 악교 라이닝으로 하면은 적자가 나니까. 악교 라이닝. 악교. 친환경 악교 라이닝이 있어요. 원래 자동차 회사에서 나올 때는 악교 라이닝을 답니다. 정품은 악교 라이닝이에요. 근데 성면 라이닝을 만들어 팔아요. 그게 브레이크도 잘 잡힌다 해가지고. 근데 그 성면 라이닝은 이런 일반 정비 공장에서 그걸 써요. 차주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트럭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면가루가 서울 시내 가득해요. 이거를 30년 전부터 내가 투쟁을 정부에다 막 내가 방송을 하고 막 난리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비 공장에서 그거 쓰면은 지역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개성이 됐어요. 길거리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요. 성면 라이닝 무지하게 마십니다. 그러면 그 먼지를 모아가지고 조사해보면 성면 라이닝 가루가 많아요. 이게 미개 국가일수록 많거든. 선진국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형편없습니다. 그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거 많이 해가지고. 네. 그와 같이 공기를 나는 특급을 하겠다. 그래요. 자, 천사 들어갑니다.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내 눈을 바라봐.